성심하우징. 안녕하세요, 성심아버지입니다. 오늘은 농막 구매를 하시고 나서 유지하고 보수하고 그런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농막을 구입을 하셨으면 뭐 저희 걸 구매하셨으면 좋지만 다른 업체 거 구매를 하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농막을 구입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입주 청소를 먼저 하셔야 돼요. 청소는 왜 해야 하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창틀이나 그런데 뭐 밑에 뭐 걸레질까지 다 해서 출고를 시켜요. 그런데도 가서 보면 톱밥이나 막 먼지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바닥만 슬슬 닦고 그렇게 많이 하시고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왜 청소를 해야 하는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로 도배로 마감되는 경우에는 이 도배 풀이 도배를 하다 보면 이 도배지 안쪽에 풀칠을 하는 것보다도 바깥쪽도 풀이 묻어요. 왜 그러냐면 도배지를 붙이다 보면 외부에도 풀이 묻기 때문에 그 풀을 다 닦아줘야 돼요. 이 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밀가루 끓여서 그런 풀이 아니에요. 이 풀이 얼마큼 독하냐면 온도가 30도씩 넘어도 한 달 동안 썩지도 않아요. 방부제가 얼마큼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도배 오래 하신 분들 보면 막 손이 다 막 녹았어요. 피부가 다 무너지고 막 그 정도로 이게 도배 풀이 엄청 독한 건데 도배지 외부에도 풀이 묻어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걸레질을 해줘야 돼요. 뭐 특히나 뭐 몰딩 같은 거 막 나중에 안 붙어있으면 나중에만 청소를 안 하면 풀이 막 늘어져가지고 막 거미줄침 같이 이렇게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꼭 청소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스티커 있잖아요. 스티커. 뭐냐면 창틀이나 문 틀이나 이렇게 보면 스티커들이 현관문이나 보면 스티커들이 붙어 있어요. 그거를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제거를 해서 출고를 시키는데 이 스티커가 만약에라도 제거가 안 돼 있다 반드시 빨리 제거를 해야 하고 저희 거 아니더라도 다른 업체 거더라도 만약에 사셨다 그러면 빨리 제거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햇빛을 받으면 이제 안 떨어져요. 그 상호 마크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그거 나중에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신나로 닦으면 안 돼요. 신나로 닦으면 창틀 자체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니까 휘발유로도 닦아보고 경유도 닦아보고 스티커 제거제로 닦아보고 아무리 해도 닦아지지 않아요. 스티커 제거제로 닦을 수 있는 범위는 한 달 정도 그 정도 지나면 스티커 제거제를 뿌려서 닦아야 하고 그 이상에 넣으면 아예 안 닦아져요. 그냥 버려야 돼요. 그 정도로 이 스티커가 오래되면 제거가 안 되고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스티커 같은 것도 제거를 하면서도 이게 다 본드 제품이잖아요. 사실 이게 새집진후군이나 환경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결국 화학약품이잖아요. 본드 그런 본드 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청소밖에 없어요. 그 청소를 어떻게 하냐? 청소는 결국에 닦고 말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실내 온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실내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전체 환기를 몇 번 시켜주면 돼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본드가 마르면 환경 호르몬은 안 나와요. 겨울 같은 경우는 난방을 좀 따뜻하게 해가지고 실내 온도를 많이 높여가지고 다시 환기를 해주고 이런 걸 한 3번, 4번 정도 반복을 하면은 그 안에 있는 본드나 화학약품 같은 것들이 싹 다 마르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은 안 나와요. 다음에는 이제 이 농막의 가장 취약점인 겨울이 되면 이제 물이 어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저희들도 몇 번 강조를 하고 했는데 사실 물이 내려가는 배수 같은 거 잘 얼지 않거든요. 물 같은 경우는 잘 얼지 않는데 수도 같은 경우는 잘 얼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동파 방지라고 해서 열선을 감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열선 같은 경우는 일단 전문가한테 맡기셔서 시음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화재 우려가 많아요. 열선 때문에 불이 나는 경우도 많고 이게 감지기를 해가지고 몇 도 이하로 됐을 때는 작동을 하고 몇 도 이하로 내렸을 때는 작동을 안 하고 그런 것이 있고 또 그런 제품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도 알 수도 없는 건데 저희가 경험상 해보니까 겨울에 그 열선을 만져보잖아요. 그 작동했을 때 만져보면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저는 그게 과연 물이 열지 않게 작동을 하는가 그게 참 의문스러워요. 저는 제가 볼 때
그건 의미 없다고 보고, 수도, 특히나 수도 같은 경우 인입되는 주변을 지하수 함같이 판넬이나 아니면 벽돌 같은 걸 함을 만들어서 쌓아야 돼요. 쌓고 난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불 같은 걸 놓고 뚜껑을 딱 덮어야 돼요. 그럼 물 안 들어가게, 물이 들어가서 얼면은 안 되기 때문에 물 안 들어가게 뚜껑을 딱 덮어 놓으면 거의 뭐 열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고 봐요. 저희가 대부분 이게 경험상 보면은 그런 경우는 많이 얼지 않고 오래 쓰시더라고요. 그럼 마감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선 저희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바닥에 마감재는 장판을 많이 사용해요. 왜 장판을 많이 사용하냐면 가장 싸고 가장 뭐 유지 보수하기도 편하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고 그러는 건데, 그거를 강화마루로 변경을 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미리 다 고지를 해요. 강화마루로 시공을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는 하자 보수는 못합니다. 왜 하자 보수를 못하냐면 이 강화마루는 MDF 제품이에요. 걸레바지가 따로 강화마루 전용 걸레바지가 있어요. 왜 전용 걸레바지가 있냐면 강화마루는 서로 자기들끼리 물고 있으면서 이게 수축 팽창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해요. 약간 유력이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따로 강화마루 전용 걸레바지가 있는 건데, 농막 같은 경우는 면적도 좁은 데다 대고 그 안에서 TV도 벽걸이 말고 뭐 TV 장 갖다 놓고 뭐 냉장고 갖다 놓고 짐을 많이 갖다 놔요. 짐을 많이 갖다 놓으면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수축 팽창을 하고 움직이고 그래야 하는데 못 오기 때문에 이것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튀어 올라오고 습기가 많은 환경이기 때문에 사이가 벌어지고 막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강화마루 시공을 해달라는 경우에는 하자 보수는 못해요. 왜 그런 게 아니라 하자가 나을 그런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막 강마루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데코 타일 같은 경우에는 장점으로 말하면 참 괜찮은 제품이에요. 색깔도 이쁘고 모양도 이쁘고 뭐 정말 그냥 화려할 수가 있는데, 난방을 하는 상황에서는 데코 타일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이가 데코 타일이 이게 플라스틱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이 매지가 보여볼 정도로 사이가 많이 벌어져 버려요. 사이가 많이 벌어지면 그 틈새로 다 먼지고 뭐 그 온갖 사람 각질이고 뭐 다 들어가요. 그게 지저분하고 위생상 좋지도 않고, 데코 타일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데코 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제 경험담인데, 약간 이제 바닥이라고 봤을 때 장판 같은 경우는 약간 시원한 감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을 때쯤 되면. 근데 데코 타일은 제품이 성질이 차요. 그래서 이 찬 성질이라 어떨 때는 막 뭐 좀 피부에 좀 너무 차다른 것이 많이 느낄 정도로 제품이 좀 찬 성질이 좀 있어요. 다음에는 이제 벽체, 이제 내부 마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실크로 해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합지 도배를 하는데, 이제 도배지는 합지하고 실크의 장단점이 있어요. 실크 같은 경우는 색깔이나 그런 엠보싱이나 이런 것들이 화려해요. 화려해. 진짜 정말 괜찮다 싶을 정도로 화려한데, 단점은 사실 이건 종이가 아니에요. 수지 플라스틱. 그래서 겨울에 이제 추워서 이제 불을 좀 떼고 있으면 실크를 누가 던져놓으면 장난하느라고 이게 좀 던져놓기도 해요. 근데 무슨 뭐 장판 태우는 건 저리 가라요. 끄름이 끝이라니 난리도 아니 시큼하고 불 꺼야 돼요. 아무리 추워도 불 꺼야고 매워가지고 불을 겨울에도 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실크는 종이가 아니에요. 일단은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실만 시공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합지로 많이 해요. 합지로 많이 하는데, 합지는 정말 종이에요. 종이. 그냥 겨울에 이제 불을 떼면 이거 불을 한번 질러보면 그냥 연기밖에 안 나요. 이제 종이 태우는 연기밖에 안 나. 다만 조금 잉크가 좀 묻었기 때문에 조금 뭐 완벽한 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이 종이가 숨을 쉬기 때문에 건강에는 좋은 거예요. 합지가.
그리고 이제 저 마감재는 또 내벽에는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편백 루바를 많이 시공하는데, 편백 루바나 뭐 미송이나 자작이나 마감을 많이 해요. 근데 편백 같은 경우에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편백 수액을 좀 뿌려줘야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나무가 너무나 바짝 건조가 되면 깨질 수도 있고 변형이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수액을 좀 뿌려주면 좋은데, 듬뿍 뿌려도 상관없어요. 나무가 푹 젖을 정도 뿌려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석고보도도 있고, 그리고 나무가 두껍기 때문에 많이 뿌려도 금방 하루면 더 마르고 그래요. 근데 미송 같은 경우는 좀 냄새가 별로 안 좋더라고. 색깔도 이 건조가 될수록 별로 좀 지저분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고, 저희는 자작합판으로 마감도 많이 하는데, 자작합판의 장점은 좀 깨끗하죠. 면이 깨끗해, 뽀얀하고 깨끗하고 그러는데, 이게 때가 타면 이제 지워지질 않아요. 자작합판은. 이게 볼펜 같은 걸로 애기들이 막 볼펜 같은 걸로 그림을 그렸다, 방법 없어요. 그래서 닦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패로 깎아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 내부 마감재 같은 게 저희 거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린 것이고, 뭐 다른 제품 사셨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게 유지 보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셔도 되고, 언제든지 뭐 상담 가능하니까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